안녕하세요. 속설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살고 계시는 39세 직장인 남성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에 관한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직장인 남자입니다. 저는 몇 해 전 다리 수술을 받으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시장 다니는 걸 무척 좋아하셨어요. 계절 따라 바뀌는 과일값도 체크하시고 반찬 가게 아주머니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도 즐기시고 심지어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는 것조차도 어머니에게는 삶의 활력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리 수술을 받으신 이후로는 오래 걷기가 힘드시니까 집 근처 마트조차 나가기 어려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집에서도 다 살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장 보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데서 주문하면 바로 집 앞까지 와요.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더니 이후에는 어머니도 신기해하시면서 세상 참 좋아졌네. 내가 클릭만 하면 다 오네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시름 놓았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현관 앞에 커다란 택배 박스가 쌓여 있더라고요. 뜯어보니까 무려 10인용 전기밥솥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둘만 사는데 말이죠. 엄마, 이걸 왜 샀어요? 아이고, 세일하길래 하나 사봤다. 밥은 많이 지어놔야 맛있다잖아.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가격이었어요. 할인했다고 해도 35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설치 기사까지 따로 불러야 했고요. 그 뒤로 어머니의 쇼핑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14만 원짜리 스마트 발 마사지기를 사셨어요. 내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게 꼭 필요할 것 같더라. 하시면서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전원만 켜면 시끄러운 소리만 나고 마사지 효과는커녕 다리에 멍만 들게 하더라고요. 또 어느 날엔 9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를 2대나 사오셨어요. 하나는 내 방에, 하나는 거실에 두자. 하시면서요. 그런데 또 막상 켜보니까 팬 돌아가는 소음만 크고 공기순환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식품도 마찬가지였어요. 3만 원짜리 수입 체리를 샀는데 절반 이상이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5만 원짜리 제주 은갈치 세트는 사진과 달리 비린내가 심하고 살도 거의 안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20만 원짜리 전동 러닝머신까지 들여놓으셨거든요. 재활 운동하려면 집에 하나 있어야지. 하시면서요. 작은 저희 거실은 금세 러닝머신에 다 점령당했고 정작 어머니는 무릎이 아프다며 5번도 채 안 쓰셨어요. 그렇게 한 달 카드값이 20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엄마, 물건 고를 때는 상품 설명이랑 리뷰를 꼭 보세요. 사진만 믿으면 안 돼요. 못하겠으면 그냥 장바구니에만 담아두고 저한테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인터넷으로 장보라더니 왜 이제 와서 간섭이냐. 이거라도 사는 게 내 낙이다. 결국 어느 날 저는 참다 못해 터졌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사세요. 카드값이 300만 원이 넘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너는 그래서 틀려먹은 거다. 내가 물건 하나 편하게 사는 것도 못하게 하냐. 너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땐 이런 소리 안 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참다 못해 터트린 한마디로 나쁜 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고객센터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해당 상품은 환불 불가입니다. 불량품이라도 개봉했으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이 환불이 안 된다는 것뿐이었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무릎을 생각해서 인터넷 장보기를 권유한 건 나인데 상황을 이렇게 만든 원인이 뭘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 마음도 풀고 이 상황도 해결할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하다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걸요. 다리 수술 이후 세상과 단절된 듯한 외로움.
그 공허함을 달래주는 게 화면 속 광고와 택배 박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같이 장 보러 가요. 가까운 슈퍼라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어머니는 처음엔 내가 어떻게 가냐 하셨지만 막상 나가보시니까 웃음을 보이시더라고요. 역시 직접 보는 게 낫구나. 신선한지도 알겠고 마음도 편하다. 그날 저희가 산 건 달걀 한 판, 시금치 한 단, 귤 몇 개뿐이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제 팔짱을 끼시면서 오늘 좋았다 하시는데 그게 무엇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어머니의 충동 구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자동 계란 껍질 벗겨주는 기계를 주문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껍질은커녕 달걀을 반으로 쪼개버리는 기계였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 달걀은 그냥 제가 까드릴게요. 카드값은 여전히 만만치 않지만 예전처럼 매일 싸우진 않아요. 이제는 대화가 있고 함께 장을 보는 시간이 생겼거든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어머니가 진짜 원하셨던 건 값비싼 물건도 신기한 기계도 아니었어요. 그저 누군가 곁에서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던 거죠.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부모님의 충동 구매로 속상하신 분이 계실까요?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 뒤에는 어쩌면 외로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뒤에 진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어머님과 앞으로도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속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